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식문화를 음식으로만 접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패션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라이프 트렌드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식문화 트렌드는 움직이는 소비자에게 움직이는 고급 서비스를 누가 가장 잘 제안하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팝업 스토어에서 짧게 그리고 다르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돈 버는 세계여행 60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식문화는 팝업 스토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편입니다. 최근 들어 기존 패션 중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팝업 스토어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 창처럼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사라지는 점포를 말합니다. 주로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1, 2개월 정도만 오픈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체험을 유도합니다. 백화점 중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가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미입점 브랜드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을 여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관심을 끄는 마케팅 수단으로 적격한 팝업 스토어. 바로 게릴라 스토어 방식인 팝업 스토어가 대중의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런 팝업 스토어 집중 현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시성과 휘발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는 소비층은 당연히 젊은 G세대 소비자들이죠. 가벼운 호주머니 사정상 순간적 논리에 강합니다. 한시적 매장에서 잠깐 체험하거나 소유한 후에 바로 미련 없이 사라져버리는 휘발성 체험에도 즐거워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기에 팝업 스토어만큼 가장 적당한 업태는 없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계획을 세우지 마라.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이죠. 팝업 스토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멋진 실수를 배울 수 있는 시도입니다. 기업이 제안하는 브랜드 매니아의 취미와 취향을 공략한 매장을 새롭게 내놓는 방법으로 제격입니다. 팝업 형식을 빌려서 매장의 집객 효과도 늘리고 불황 속에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소비자의 만남을 늘려나가는 것은 팝업 스토어의 매력입니다.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 팝업 스토어의 트렌드는 단연코 새로운 음식 문화의 전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극락버거, 왕생 핫도그, 극락 왕생 세트 들어보셨나요? 바로 경건한 이름과 사뭇 다른 속세 맛을 제안한 화엄사 템플버거 브랜드들입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비건 식품업체와 손잡고 런칭한 햄버거 브랜드들인 것이죠. 사찰이 만든 햄버거이기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빵, 치즈, 소스까지 원재료는 모두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죠.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재밌는 건 못 참는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했죠.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로 활발히 퍼날랐던 Z세대 덕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사찰에서 만든 버거라는 신상품을 알리게 된 셈이죠. 음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식문화로 접근하려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가장 보편적인 식문화 중 하나인 햄버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식문화와 동시에 불교 철학까지 전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팝업 스토어가 유용하게 적용된 사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라는 최고급 프리미엄 쇼핑몰에서 진행했던 빙수 컬렉션 릴레이라는 이벤트가 그 사례입니다. 이 코너는 일본 전국 각지의 유명 빙수 가게들을 순서대로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었습니다. 빙수만 300종류가 넘는 메뉴를 제공하면서 여름은 물론 겨울까지 고객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팝업 스토어를 통한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 발전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코카콜라사의 글라소 비타민 워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많이 사 드셨을 것입니다. 이 비타민 워터가 몸에 좋다는 웰빙 음료라고 선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음료가 단순한 음료라기보다 하나의 패션 소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드라마 가십걸2에 등장했었는데요.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션쇼에도 심심치 않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즉, 해외 저명 인사들의 손에 쥐어진 채 카메라에 찍힌 비타민 워터가 대부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패션 소품에 가까운 이 음료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입니다. 마시는 음료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패션 소품으로 접근한다는 차별화된 마케팅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식문화를 음식으로만 접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패션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라이프 트렌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식문화 트렌드는 움직이는 소비자에게 움직이는 고급 서비스를 누가 가장 잘 제안하느냐의 싸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로 승부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팝업 스토어에서 짧게 그리고 다르게 말이죠.